네. 근데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뭐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고 또 음. 국민의힘에서 파면 결정이 나고 나서 바로 이제 입장 나왔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뭐 사과를 했습니다. "일단 진심으로 음. 사과드린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안타깝지만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겸허히 수용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음. 그리고 이어서 권성동 그 원내대표도 대선에 대한 언급을 바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선에 대한 연금을 하면서 함께 뭉쳐서 가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 한동훈 대표가 썼던 그 워딩 음. "위험한 가장 위험한 사람." 뭐 이런 얘기를 음. 했었잖아요. 음음. "위험천만한 이재명에게 미래 못 맡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인제 그게 끝나자마자 의총이 열렸는데 네. 의총 분위기는 가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동훈 대표를 쫓아냈던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 그 이 예 인민재판했다는. 인민재판 같은 그런 분위기가 네. 일부에 의해서 연출됐다고 하는 거예요. 아 또 그래서 그랬구나. 뭐라 그러냐면 그 비공개 의총에서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을 그 조치를 취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조치를 그러니까 취하라는 거예요? 무슨 뭐 잘라내든가 뭐 어. 그 어떻게 뭐 징계를 하든가. 근데 이분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아 거예요. 그렇게 밖에 안 보이죠 사실은. 지금 예.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동안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4대 4가 될 것이다. 5대 3 으로 기각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그 우리 지지자들을 얼마나 희망 고문을 시켰습니까. 그랬죠. 사실 저희가 "이거 불가능하다. 지금 현재 5개의 사안 모두가 너무나 딱 부러지게 위헌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분들은 "4대 4 다. 5대 3 이다. 네. 각하가 몇 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우리 지지자들을 다 길거리로 끌어냈지 아니 사실 않습니까? 중진 의원들이 그랬기 때문에 더 긴가민가 하기도 했고 또 예. 나경원 의원은 4대4 얘기했는데 이분이 또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아 그런가? 아닌가?' 하면서 마음속으로 뭔가 좀 그런 게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 그 근데 결국은 전광훈 목사와 함께 이 자유통일 딸 아닙니까? 도대체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전광훈 목사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지 저는 이해가 안 아 돼요. 그쵸. 예 그리고 가서 무슨 뭐 그 길거리 가서 시위를 그 예를 들면 그거야 뭐 시민들이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지지자들이니까 대통령이 탄핵되는 게 안타까우니까 네. 그런 행동을 취할 수는 있어요. 음. 그러나 이분들이 사실이 아닌 정보를 계속 유포시키면서 음. 분위기를 더 악화시킨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지요. 자 그러면 지금 의원총회에서 그런 분위기가 또 연출이 됐고 또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음. 사실 그 저는 어떤 생각을 좀 했었냐면 4.2 재보궐 선거에서 사실 좀 뭐 이런 표현 저도 싫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폭망했고 그래서 민심의 어떠한지를 좀 알았을 것 같고 여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파면까지 당했으면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조기 대선이 시작이 되는 건데 음. 근데 그런 분위기다? 이거 너무 걱정돼요. 근데 사실은 아까 윤희석 대변인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저는 네. 이게 뭐 오래 갈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음.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기의 이권과 눈치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국회의원들 같아요. 음. 특히 권력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선 너무나 민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 저렇게 소리치는 분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다. "야 이제 윤석열 대통령 날아갔으니 이제 파면됐으니 음. 우리는 어떡해?" 음. 사실 이거거든요. 그 마음이 지금 제일 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나 왜냐하면 어떡해?' 아니 사람들한테 "야 윤석열 대통령 다시 복귀할 거야. 기각될 거야. 4대 4 야. 음. 5대 3 이야. 그러면 돌아와서 우리 배신자들 다 싹 쓸어버리자." 음. 이런 식으로 그 진짜 비법률적인 그런 감정적인 것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잖아요. 그랬죠. 예. 그러다가 어제까지 그랬죠. 이제 현타가 온 거 아닙니까? 음. 이거 아니네. 자 보세요. 8대 0 입니다. 8대 음. 0. 음. 보수 재판관들 누가 누구하고 싸웠느냐 뭐 누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런 얘기 계속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전문 법칙에 대해서만 조한창, 김복형 이 두 재판관이 이거는 보충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그 사안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음. 아니 사실 법률가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그 분명한 정확해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이번에 그 재판 결과 그러니까 그 탄핵 파면 결과 딱 나왔을 때 그때 현타가 딱 왔어요. 무슨 현타가 왔냐면 그러니까 요 지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 비참하긴 해요. 어쨌든 보수 진영에서 냈던 대통령의 파면이기 때문에 기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당연한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TV로 계엄군이 군인들이 총을 갖고 뭐 헬기 타고 내려오고 국회 창문 깨고 들어가고 케이블 타이로 포송하고 이런 거 다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 정말 인용 안 되는 거 아니야? 각하되는 거 아니야?' 저는 '이런 분들한테 제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어서 이렇게 생각했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현타 8대 왔어요. 0으로 네. 현타 그 왔어요. 헌법재판관들이 그 조목조목 다 지적을 하면서 보수 재판관이라는 분들도 전혀 이견이 없이 이것을 만장일치로 이거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랬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지금 일부에서 열린 의총에서는 네. 무슨 또 배신자 뭐 탄핵 찬성파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처벌해야 된다. 그 음. 사람들을 잘라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다는 게 야.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도대체가 이런 식의 생각을 가져서 한번 보세요. 어제 했던 그 네 선거에서 네. 저희가 어떻게 됐습니까? 참패했어요. 정말 예.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처참하게 아니 참패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그동안에. 나가서 그 전한길 씨 불러다가 거기 거기서 안수기도 하면서 네. 할렐루야 하면서 저는 종교에 대해서 아무런 사심도 없고 기독교 저 좋아합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마치 무슨 종교 집회처럼 만들어서 정치와 종교를 다 뒤섞어 버렸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거제도에서 우리가 지난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로 한 번밖에 져본 적이 없는 그 거제도에서 네. 거의 20%포인트 가까운 대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가 김영삼 전 대통령 고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김영삼 대통령 거기 장목초등학교 나오셨죠. 전 네. 가봤었는데 그 기념관도 가보고. 음. 그다음에 그 부산에 있어서 교육감 선거에서도 저희가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는데 당 지도부 어저께 한 얘기 들으셨죠? 패배가 아니다. 거기에서 사실 진짜 화 많이 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패배가 말이 아니다. 되는 얘기입니까? 뭐 민심의 바로미터가 아니었다? 예. 아니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선거 하나를 가지고 당이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이번에는 23개 지역에서 선거가 치러졌고 5개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네. 있었잖아요. 김천 땅 짚고 헤엄치 이런 표현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뭐 고생들 하셨는데 어쨌든 거기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우위 지역인 거기를 그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진 거 아닙니까? 그랬죠. 예. 다 진 건데 그게 패배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저희가 졌잖아요. 결국은 만장일치 패배를 당했는데 음. 거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 의총에서는 그걸 놓고서 탄핵 찬성파들 공론화해서 조치하자. 음.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이걸 들으면서 도대체 누가 국민을 배신하고 있는 겁니까? 근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을 만약에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탄핵이 결정이 난 상황이고 이 결정은 계엄이 잘못되었던 것이다라는 결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 책임을 그 사람들한테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한테 묻겠다라는 건 국민의힘에서는 아직까지도 계엄에 대해서는 정당하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그 얘기는 결국은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정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음. 들리기도 하잖아요. 사법 체제에 대한 인정이 안 된다는 예, 건가요? 뭐 그런 얘기도 될 수 있어서 이야. 정말 아니 우리 당이 어쩌다 이렇게 돼 버린 겁니까? 우리 당이 그 보수의 정신은 법치주의거든요. 음. 헌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법치에 따라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보수주의의 아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좌파들 공격하는 건 뭡니까? "니들 법 좀 지켜라 제발." 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 아닙니까? 그렇죠. 왜 우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합니까? 당신 말이야 그렇게 많은 죄를 지은 걸로 피의자가 됐으면서 계속 연장하면서 그 자기의 죄를 피해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게 맞아? 이게 정치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야?" 음. 이렇게 저희가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자칭 보수 정당에서 음. 정치인들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 결정을 내렸는데도 그것에 대해서도 인정을 못 하겠다. 다른 길거리에서 시위하던 분들이 그러면 그거 이해돼요. 네 네. 감정적으로 얼마나 안타까울까. 얼마나 정말 화가 나면 저럴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당 지도부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아니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한동훈 대표가 그때 당시에 계엄의 그날, 그러니까 이 계엄은 위험이고 위법이다라고 먼저 치고 나갔고, 그 계엄을 해제하는 데 1등 공신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아직까지도 뭐 위헌 정당 해산 신청까지도 안 들어갈 수 있었다. 네, 다 그렇습니다. 정당을 지켰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와 근데 의총에서 지금 탄핵이 결정이 난 상황인데도 저렇게까지 얘기를 했다? 저는 지금 이거를 아직까지도 진짜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야. 우리 시청자들을 비롯해서 국민 여러분들은 누가 도대체 보수 정당을 배신하고 국민을 배신한 건지 분명히 이제 얘기할 수 있어야 아 됩니다. 그쵸. 그동안 저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한동훈 대표를 맨날 배신자, 배신자 이렇게 얘기하지 그 입 않았습니까? 좀 진짜 한번 때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진짜. 헌법재판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대통령이 무슨 문제가 있고 고통스러운 거 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 제도적, 정치적 해결이 아니라 군대를 보내서 물리적으로 무엇을 해결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수적인 재판관들을 포함해서 네.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파면당한 대통령에 대해서 물론 우리 당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도 거기에 대해서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 공론화를 통해서 조치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야. 아니 이분들이 정말로 이 보수 정당을 완전히 배신하는구나. 보수 유권자들을 완전히 배신하고 국민들을 배신하는구나. 그래서 보수를 아예 괴멸로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음. 라는 그런 분노가 치솟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네. 국민의힘의 전직 최고위원이었고 보수 정치인인데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표를 달라고 해? 그래서 결국은 어저께 우리가 이렇게 대패한 거 아니 아닙니까? 근데 또 재밌는 게 저는 진짜 마포 우리 함은경 위원장이 지역구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네. 그 결과가 사실은 좀 제일 궁금한 곳 중에 하나였어요. 뭐 다른 분들은 담양 궁금해하시고 거제도 궁금해하시고 또 뭐 부산 교육감 선거 궁금해하셨지만 저는 이 마포 4선거구 여기가 좀 가장 좀 근데 그랬는데. 거기는 그래도 네. 좀 어려운 그죠. 지역이었어요. 원래 어려운 지역. 네, 근데 원래 어려운 여기가 지역이었어요. 자통당이요. 예, 그 후보 냈잖아요. 예. 200표도 안 났어요. 아, 그래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200표. 200표도 안 났어요. 자통당. 아휴 그리고요, 참. 근데 그게 정말, 실체예요, 실체.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예. 성남 분당이에요. 거기 졌어요. 거기 졌잖아요. 네. 저희 아니, 졌어요, 거기는 거기에. 우리가 이기는 곳이, 이겨야만 하는 곳이, 이기인 씨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거제에 약간 충격도 있었지만 전또 분당 주민이거든요. 분당이 졌다? 야 저는 이것도 황당했어요, 진짜. 야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왔구나. 거기서 우리가 분당에서 패배를 했어요. 거기 예. 김은혜 의원, 안철수 의원, 네. 우리 당의 어떤 대표적인 주자들이 있는 곳이고 거기는 텃밭도 굉장히 좋은 곳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서도 졌어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죠.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가 이것들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맞서 싸울 수 있는가 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현실 자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자통당은 200표 안 나온 게 현실인 거고, 그러니까 목소리는 컸는데 실체는 작았다는 게 사실은 현실인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었던 중도들은 지금 이만큼 회초리를 들고 지금 국민의힘에 등을 돌리고 있다. 이게 지금 현실인데 지금 의총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 와 저는 이거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와.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당 지도부가 네. 이제 원래대로 하자면 지난번 선거에서 어제 선거에서 저렇게 대패를 하고 그러면 당장에 당 대표 그리고 물러나라. 네. 원내대표 물러나라 이런 얘기 나왔을 거예요. 음. 그리고 오늘 이제 어쨌든 우리 당이 뽑은 우리 당의 1호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이 8대0 만장일치로
이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 뭐 어쨌든 직접적인 책임은 아니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당은 일찌감치 거기 절연한 게 아 아니잖아요. 그랬죠. 한동훈 대표와 저희 지도부가 있을 때는 빨리 계엄을 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절연을 하고 그다음에 똘똘 뭉쳐서 이재명 대표, 어버이 정당 이재명 대표의 정당과 맞서 싸우자. 그러면 우리가 그나마 승산이 있을 수 있다. 적어도 민주당이 우리가 당대표와 18명이 가서 반대 투표를 했기 때문에 계엄 해제 투표를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치고 나가서 위헌 위법이다라고 계엄을 해제하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우리를 좀 믿어달라 이렇게 나가야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도부를 쫓아내고 그다음에 남아서 한 것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결합을 해서 끝까지 같이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게 나중에 판결이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도 마찬가지 당에서 있잖아요. 네. 무슨 기소를 당하고 수사를 받으면 일단 탈당을 해요. 그다음에 탈당이 안 되면 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네. 아, 탈당이 아니고 무죄가 네, 밝혀지면 뭐 그게 정상이거든요. 더구나 일반 사람들, 일반 당원들도 다 그런데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그런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본인이 탈당을 하거나 물러난 다음에 재판이 끝난 다음에 오는 게 아 맞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껴안고 가다가 결국 늪에 계속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저께 선거 결과입니다. 네. 저는 어저께 선거 결과와 그다음에 오늘의 8대 0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서도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린다. 아 그건 진짜 안 돼요 이제. 이제는 이건 말이 안 진짜 되는 거죠. 진짜 안 돼요. 이건 말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야 윤석열 대통령 지금 아직도 1호 당원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어떻게 돼요 이제? 본인이 탈당을 안 하면 여기선 출당 조치하나요? 어떻게 돼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부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전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랬죠. 그러면 이분은 당적은 어쨌든 아직까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그렇죠. 부분을 예. 어떻게 할까 뭐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사실 뭐 뭐 이제 와서 그쵸. 탈당을 예. 하겠죠. 이제 그건 와서. 문제가 없는데 그건 문제가 아닌데 야. 문제는 이제 이 앞으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선을 져선 안 된다. 뭐 위험천만한 이재명에게 나라 못 맡긴다. 미래 못 맡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재명 대표는 뭐 "조만간 대표직 사퇴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뭐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대선을 위한 준비를 계속해서 해 왔죠. 예.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제가 알기에는 월요일 날 당대표직에서 사퇴합니다. 아 다음 주 월요일에 예. 바로. 다음 주 월요일 날 당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본인이 인제 대선으로 이제 갈 시작을 거예요. 그렇게 하네요. 들어가는데 우리 당에서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대요. 어떤 얘기요? "이번에 후보 내지 말자." 아? 예? 아이 설마. 아 진짜요? 예. 뭐 그런 얘기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야 진짜요? 예, 정당에서 후보 선거 대선 후보를 내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거는 진짜로 제가 보기에는 제정신이 아닌 그런 주장인 거죠. 아 진짜요 이게? 그런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주장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야. 진짜로 '야 완전히 보수 정당을 거의 말아먹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게 전혀 먹히지는 않을 거라고 아 생각을 당연히 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자체도 너무 소름 끼치네. 그렇죠. 야. 여러분들도 지금 할 말을 잃었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와. 앞으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요. 지금 이제 어쨌든 이재명 대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 우리가 그동안에 길거리에 쏟아져 나갔던 분들 예. 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갔던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죠.